마이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 유진 씨, 요새 제가 다시. 아니 괜찮아. 이거 어차피 편집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 다시 시작. 나 이거 마치 마이크 알았어.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자고. 알았어. 아니 그냥 지금 그대로?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진 씨라고 예전에 한번 저희 그 밸런스 폼이 그죠? 그래서 네. 유튜브 채널에서 저랑 이제 방송했고 저희 회원이 이 친구. 네, 어제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전화해서 갑자기 쿨하게 또 갑자기 갑자기 영상 찍자고 그래서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좀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별로 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 구독자분들. 아니 그래도 그래도 투자가 이제 그때 이후로 잘 돼갖고 그죠? 네네. 네, 투자도 잘 됐고 어떻게 좀 터닝 포인트가 좀 되셨죠? 그래도 인생에 네,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또 저를 또 만나서 또 운이 좋게도 그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오늘 제가 부른 이유는 뭐냐면 요새 그 주식하고 펀드 혹시 그 참 코인 그때 하셨던 거 좀 어때요? 코인 그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안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어요? 아, 그러구나. 장이 안 좋을 때는 안 봐요. 주식은요? 주식은 안 하고 있어요. 주식은 안 하고 있고 그냥 오로지 이제 부동산만. 요즘 주식하고 코인이 요새 좀 되게 안 좋아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저도 좀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요새 불안해하고 굉장히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뭘까? 우리 그래서 유진 씨 같은 경우는 또 심리 상담사세요. 심리적으로 좀 어떨까?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좀 초대를 했습니다. 네. 우선 묻고 싶어요. 대표님은 뭐 주식이든 네. 코인이든 투자할 때 네.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잡고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비중이 한 90%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0% 내외 항상 이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서 사실 이번에 주식하고 코인에서도 이렇게 좀 돈을 잃었어도 그다지 이렇게 막 저는 막 이렇게 화가 나거나 좀 그런 건 덜하고 왜냐면 또 저는 그 왜 웃으시지? 왜 웃으세요?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맞아요. 거짓 방송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좀 있고. 하는 걸 봤거든요. 난 거. 그래서 2004년도 이제 중국발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도 있었고, 2012년도에는 아마 그리스 사태도 터졌었어요. 그다음에 9.12 테러도 있었고, 중간중간 뭐 북한이 핵 쏘는 것도 있었고, 그때마다 사실 주가가 이런 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이제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도 뭐 그다지 저는 이제 좀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보면은 굉장히 좀 저보다 훨씬 더 화가 많이 나고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심리학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심리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거는 뭐 심리고 뭐고를 다 떠나서 네. 일단 투자 자금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이것도 되게 맞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일단 부동산에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확실하고 네. 그렇다면 여윳돈에서 네.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는 비중이 네. 높은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뭐 건 5%, 예. 전체가 그냥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긴 하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근데 맞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좀 과도하게 했다가 반대 매매를 당해서, 그러니까 반대 매매는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 매매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제 돈을 다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돈을 좀 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좀 너무 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해요. 그리고 그럼 요새 그러면 아예 안 보시겠네요, 코인은? 네, 저는 원래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약간 그런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표님이랑 네네. 비슷하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그때 사업하시는 그 호랭이 TV 영상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인맥을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저가 좀 그렇거든요. 저도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은 대표님을 이용했고 네네네. 코인도 그쪽 전문으로 좀 아시는 분한테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네. 한 거라서 뭐 아예 모르는 상태로 했다 이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알 때 좀 저는 사람을 이렇게 분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는 능력이 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사람을 잘 보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죠. 사람을 잘 보니까 또 저한테도 온 거고, 그죠? 네, 항상 기승전 자기 칭찬을 하고 대표님 옆에서 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죄송합니다. 해서 네. 추천을 받았고 네. 물론 결정적인 투자 결정은 제가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았고 저도 마침 그때 여윳돈이 있었고 이래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때 그분도 하신 당부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몇 년? 1년, 2년 정도는 볼 생각하지 마라. 열어보지 말아라. 열어보지 마라. 그냥 네가 타임캡슐에 담아놨다고 생각을 하고 열어보지 마라. 이렇게 해주신 말씀도 있어서 아예 저는 그 어플을 지웠거든요. 안 보려고. 지금 그래서 안 본지 정말 그때 이후로 안 봤어요. 지금 한지 아마 1년까지는 안 됐나? 하여튼 좀 꽤 됐는데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했고 없어도 되는 돈, 그죠? 그러니까 네. 없어져도 제가 타격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일단 심리적 안정감의 첫 번째 요인인 것 그쵸. 같아요. 그만큼 내가 이거를 잃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 실험 삼아 나는 베팅을 걸고 싶다 하는 그런 배포가 있었기에 투자를 감행을 했고 저와의 약속 그리고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일터로 그래도 저는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투자를 한 거긴 한 건데 이게 설령 당연히 모든 투자 시장이 내려가는 순간이 있겠죠. 그쵸. 근데 사람들이 하락장을 잘 견디질 못하잖아요. 그쵸. 내 돈 손해보기 싫은 심리 이게 엄청 크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지금 반토막 돼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니까 네, 이게 그치.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더 읽기 그러니까 싫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 어차피 내가 팔 게 아니니까 그냥 냅둔다, 그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 1투자 원칙이 무조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자. 이거를 잃어도 좀 안정적인 상품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좀 위험한 상품이라면은 당연히 내가 잃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배포가 있어야 전 투자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일단 먼저 투자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좀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시작할 때부터가 내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허용할 수 있다 아니다를 스스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당연히 그 고정적인 이렇게 현금 흐름이 있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놓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뭐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당연히 떨어졌다 올랐다 자기 알아서 놀고 있겠지. 약간 이런 마음. 네 알아서 놀고 있겠지. 결국은 나중에 뭐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즘 뭐 심리 상담 요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투자 관련해서 심리 상담 그런 분들은 좀 없으시고 주로 어떤 상담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원래 왜냐면 저희가 전혀 대본이 없기 때문에 대본이 없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냥 어제 전화해갖고 그러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네. 투자 말고 뭐 다양하죠. 불안 때문에 불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왜 불안하세요? 사실 저도 좀 약간 불안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불안하시죠? 그거야 그러니까 뭐 이유는 다 이유가 다 다르니까. 이유는 너무 다양하죠. 대표님 어떨 때 불안하세요? 투자 때문에 불안하세요? 아니면 다른 외적인 것 때문에 불안하세요? 글쎄 저도 좀 보면은 약간 공황장애가 약간 초기에 좀 있어가지고 이런 마음은 좀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데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좀 약간 글쎄 지하철 같은데 사람 많을 때 하면은 뭐 숨이 막힐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폐쇄공포증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중에 대한 공포증 사실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런 불안감, 불안증. 근데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그런 게 좀 많이 있지 않나. 맞아요, 많죠. 가벼운 공황 발작부터 좀 심한 불안까지.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조언을 주세요? 조언이라기보단 상담을 하죠. 왜 그런 불안이 올라오는지 원인들이 다 있을 거고 다 각자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불안이 있거든요. 그쵸? 기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요인을 만나서 너무 이렇게 불이 기름을 만나면 활활 타오르듯이 엄청나게 이렇게 자주 촉발이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잠재된 상태로 그렇게 잘 유지가 될 때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가 진짜 불안이 생긴 원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평소에 그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있진 않은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환경?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우리 마시고 있는데 네네. 이런 커피, 커피 카페인? 같은 거, 카페인. 카페인 같은 거, 카페인에 네네. 유독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카페인에 자주 노출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각성이 된다거나 맞아요. 조바심이 일어난다거나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맞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맞아요. 아까 투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무리하게 자기가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불안에 쫓겨서 맞아요. 나는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데 막 무리하게 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빨리 이 사태를 이 지금 밑바닥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불안에 의해서 조급하게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얘기한 건데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제 집을 이제 샀는데 이제 사고 나서 이제 엄청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살 때는 그래도 다 결정하고 했는데 마침 또 사고 나니까 이거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세계 경제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이제 저한테도 이제 전화 와서 이제 너무 불안하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그 불안을 못 견디고 그냥 손해보고 파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면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이제 중도금 잔금을 안 치르고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집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또. 그러니까 전혀 불안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게 그거를 못 이기고 결국은 그걸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도 정말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게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본인 판단을 그냥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뒤덮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불안이 그 본인 판단을 이렇게 뒤덮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저런 불안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긴 한 경우가 좀 있어요. 진짜 많아요. 지금 뭐 투자를 예시로 들으셨지만 꼭 투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불안에 못 이겨서 맞아요. 오히려 현명한 게 결정을 못 내리는 판단을 못하고 뒤늦게 가서 뒤에 가서 막 후회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되게 설득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입장에서. 그쵸, 왜냐면은 이게 대표님이 아무리 좋은 걸 추천을 해줘도 그 사람이 자기의 심리적 정서적인 불안정성에 못 이겨서 막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쵸. 본인이 그거를 자각하고 이게 어떤 게 지금 문제인지 자각하고 뭔가 처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작게라도 한번 투자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좀 그런 불안 증세가 많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좀 투자를 그냥 막 큰 돈 들이지 않고 아주 소액으로라도 조그맣게 이렇게 해보면서 그런 경험을 쌓아서 그런 불안감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불안 증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도 불안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그래도 참 쉽진 않더라. 그런 분들이 네. 만약에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도 혹은 가정에서도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막 네.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단순히 투자에 있어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만성화된 불안이라면은 사실은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약간 대인 불안증이 좀 있긴 있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지만. 불안하세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제 옆에 있으니까 불안하신가요? 약간 이게 긴장이 좀 되고. 그건 뭐. 그렇죠. 사람 만나면 아무래도 이렇게 뻐근해지고 그런 게 좀 강도가 심해서 아무래도 그때 MBTI가 내향형이셨나요? 네, I였죠, I.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당연히 막 정말 극외향이 아닌 이상 hey brother 이러면서 만나서 반가워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지금 살짝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오랜만에 만나면 살짝 긴장을 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걸 제 성격을 아니까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심하다면 네. 심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을 이게 사람을 좀 가린다면 네네네. 누구를 만날 때는 더 불안하고 누구를 만날 때 덜 불안하고 이렇다면 뭐 다른 걸 살펴보셔야죠. 네, 결론은 어쨌든 사람을 좀 덜 만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사람을 덜 만나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요새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상담을 덜 하면서 상담을 덜 하면서도 상담을 덜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대표적인 게 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도 있는데 이제 투자는 이제 다만 이제 또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팔려야 돈이니까 이게 한 2, 3년 있다가 그러니까 평소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예. 그래서 저도 요새 그래서 저도 이제 돼지곱창도 하는 거고. 그것도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곱창은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매니저를 쓰고 직원들을 이제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 건물주 마블 저 뒤에 있는 건물주 마블 같은 걸 판매해서 그래서 저도 자꾸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걸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일 흔한 게 저런 온라인으로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온라인으로 파는 거는 사람을 그렇게 면대면으로 보는 건 맞아요. 아니니까. 근데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려서. 잘 안 팔려서. 왜 갑자기 여기서 실적을 공개를 하세요? 갑자기. 잘 안 팔려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잘 안 팔리니까. 그런가? 대표님이 막 많이 직원을 두고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네네. 뭐 해봤자 네. 뭐 한두 명 이렇게 같이 네네네. 일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수익률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봐야죠.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윤 씨는 요새 근황이 좀 어때요? 근황은 같이 뜬금없지만 갑자기 급전화. 저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은 답을 잘 못해요. 요새 뭐 유튜브도 참 그 유튜브 채널도 간단하게 또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제 채널은 뭔가 마음의 건강을 좀 챙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마인드 케어나 아니면은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폼이죠, 밸런스 폼이. 네, 밸런스 폼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소개하는 거 맞아요. 같은데. 항상 대표님 덕분에. 요새 첫 번째 저희 채널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때 부동산 투자했던 뭐 계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했었고, 요번에는 또 이렇게 심리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처음 촬영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죠? 그리고 그동안 또 우리 좀 많이 친해져가지고, 편하게 더, 그때보다는 또 영상이 훨씬 더 편하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카페 대여해서 맞아요. 찍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종종 이렇게 나와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해서 뭐 또 이슈 있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뭐 또 투자는 그러면은 이제 계획은 또 없으세요? 앞으로 투자? 투자는 부동산은 당분간 아마 없을 것 같고 소소하게 뭐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는 뭐 기회가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맞아요. 너무 무리한 투자는 저는 좀 웬만하면 지양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을 내렸어요. 내리고 내가 투자를 했으면은 그때는 무조건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결정하면 이게 그리고 미리 그 위험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오르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오른다고만 생각을 하면은 내렸을 때 그 정서적인 타격감을 감당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렸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나의 느낌들도 미리 상상을 통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정도는 좀 감당을 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때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고 나서는 또 만약에 자주 보는 게 너무 습관이신 분들은 저처럼 아예 어플을 지으시거나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진짜로. 락을 걸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어플이 제가 지금 어떤 SNS를 너무 제가 자주 봐서 이거 중독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막아주는 어플을 따로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지한 시간에는 그 어플에 못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다운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보는 습관이 있다면 거기랑 멀어지고
평소에는 자기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적인 세팅을 잘 해주시면은 네. 투자 불안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저도 좀 한마디 하면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저도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분산 투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래서 주식에 넣어놓고, 채권에 넣어놓고, 뭐 ETF에 넣어놓고, 근데 이게 사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잖아요, 사실은. 경제가 안 좋으면.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종이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분산 투자로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분산 투자는 이런, 주식이나 펀드, 뭐 ETF 같은 종이 자산도 있지만은 이런 부동산, 실물 자산, 그다음에 뭐 그림 같은 것도 또 의외로 분산 투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금 같은 거. 그러니까 완전히 업종이 다른 거를 포트폴리오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주식하고 펀드하고 채권하고 뭐 ETF에서 분산 투자 나는 많이 했다. 하지만 주가 떨어지면 다 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분산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도 좀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반된 실물 자산에 투자도 하시고, 금에도 투자를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전문가를 잘 찾아서 자문도 뭐, 꼭 받아보시고. 네.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주식이 폭락해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주식이 별로 타격 안 받잖아요. 솔직히 지금 부동산.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타격을 안 받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갖고 하는 게. 근데 부동산이 없는데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주식이 엄청 떨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맞아요. 네. 몰빵을 하게 되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분산을 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도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쵸. 난 이것도 있대, 저것도 있네, 이것도 그쵸, 있네 그쵸. 이렇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여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그 내 집 마련 어쨌든 하셨으니까 그때 네. 좀 이제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래도 젊은 나이에 내 집 마련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저도 투자를 하고 나서 느낀 건데 하고 나니까 정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안정감의 밑바탕을 담당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첫 집은 이제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또 이렇게 그럼요. 잘 투자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요. 네. 끝으로 뭐 저희 채널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래를 읽다 저희 채널. 미래를 읽다.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 채널. 망하기 전에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망한 채널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그 응원 댓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이건 사람들 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잘하시고 계세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댓글 안 다시는 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래도 동정심. 그래서 동정심 유발 작전이셨나요? 꼭 그런 거 아닌데 진짜로 망한 것 같다는. 왜냐면 채널이 이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 수도 좀 정체됐고 그래서 뭐 하고 재밌게 하시면 재밌게 돼요. 앞으로 좀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 돼요. 재밌게 좀 하려고 앞으로 그 밸런스 폼이 그 채널도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밸런스 폼의 이유진 님이었습니다. 네, 하고 또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네. 여러분이랑.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